연꽃 자세로 앉아 일출을 바라보며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하늘을 감상합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가 폐를 가득 채우는 동안 저는 여러분과 제 여정을 나눌 준비를 합니다. 저는 현대의 승려이지만 제 이야기는 전통적인 사원의 경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혼란이 저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던 큰 도시의 분주한 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몇 년 전 저는 여러분 대부분과 같았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서둘러 식사하고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며 나중에야 깨달은 방식으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했습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겪은 변화와 받은 가르침입니다. 이제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은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았던 날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무실에서 긴장된 회의를 마치고 나왔을 때 머리가 지끈거렸고 위장은 그날 아침 급하게 마신 진한 커피에 항의하듯 뒤틀렸습니다. 그 불편한 순간에 지하철 벽에 붙은 작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몸과 조화롭게 사는 법을 배우세요. 김도훈 구루의 강연. 평소라면 이런 광고를 무시했겠지만 그날은 뭔가가 아마도 구제를 갈망하는 절박함이나 내가 몰랐던 호기심, 주소를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습관을 거스르며 저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가 제가 느끼는 것만큼이나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김도훈 구루는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의상이나 긴 흰 수염은 없었습니다. 대신 단순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눈은 깊은 지혜로 빛나는 듯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즉시 제 주의를 사로잡는 차분한 특질이 있었습니다. 진리를 찾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 하는 것, 삶에 너무나 기본적이어서 그 단순함 속에서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물 마시기입니다. 솔직히 말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물 마시기에 대한 간견을 들으러 왔다고요? 하지만 김도훈 구루가 계속 말을 이어가면서 저는 제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에 대한 관점까지 바꿀 교훈들을 배우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물은, 그가 설명했습니다, 생명의 본질입니다. 우리 몸은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무심히 대합니다. 우리는 생각 없이 마시고 종종 실제로는 우리를 더 탈수시키는 음료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사실 물을 마시는 방법은 마시는 양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습니다. 김도훈 구루는 잠시 멈추고 옆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잔을 입술로 가져가 눈을 감고 작은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물을 삼키기 전에 몇 초 동안 입에 머금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그가 하는 방식에는 거의 신성한 면이 있었습니다. 보세요. 그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천천히, 의식적으로 잠시 입에 머금게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 챙김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며 생명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와 다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후 우리를 간단한 운동으로 안내했습니다. 각자 물 한 잔을 들고 그가 보여준 대로 마시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입안에 시원한 물을 마시는 행위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몸 전체로 퍼지는 평온함, 그것은 계시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김도훈 구루가 계속했습니다. 아마도 몸의 통증, 위장 문제, 만성 피로를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이런 문제들에는 여러 가지 가능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흔하고 종종 간과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부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그는 그 후 물을 마시는 방법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빠르게 또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과 소화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천천히 작은 모금으로, 특히 앉아서 물을 마시면 소화를 크게 개선하고 몸이 물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의에서 회의로 뛰어다니면서 물 한 잔을 한 번에 들이켰던 수많은 때를 떠올렸습니다. 갈증을 참다가 견딜 수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셨던 때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던가요? 마치 김도훈 구루가 저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던 습관들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기도 중요합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소화 시스템을 정화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식사 직후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위액을 희석시키고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김도훈 구루는 그 이후로 제 일상 루틴의 중요한 부분이 된 조언을 공유했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렸다가
다시 마시세요. 이렇게 하면 몸이 방해 없이 효율적으로 음식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강연이 계속되면서 저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의 미묘한 신호를 얼마나 많이 무시했었나요? 물을 생각 없이 급하게 마셔야 할 것으로 취급했었나요? 김도훈 구루는 단순히 수분 섭취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 챙김에 대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시는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그가 설명했습니다. 쌍곤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이상적입니다. 차가운 물은 시원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소화를 늦추고 몸이 그것을 드는데 추가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얼음물을 주문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죠. 마치 베일이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미묘한 방식으로 제 몸의 필요와 어긋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훈 구루는 계속해서 특정 상황들을 다루었습니다. 운동 중에는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되 소량씩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불편함을 느끼고 운동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목이 마를 때 마시되 의식적으로 마시세요. 그 다음 그가 다룬 주제는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물 8잔을 무조건 마셔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수분 필요량은 많은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활동 수준, 날씨, 식단 등이요. 임의의 양을 강제로 마시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세요. 몸의 소리를 듣고 그 필요에 맞추는 이 아이디어는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엄격한 규칙과 정확한 숫자를 따랐지 제 몸이 최고의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고려해보지 않았습니다. 간견이 끝나갈 무렵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받은 지식에 대한 감사함,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압도적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김도훈 구루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더 나은 건강을 향한 여정은 말 그대로 여정입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아마도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으로 시작하거나 하루 동안 물 마시는 방법에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겠죠. 작은 변화들이 일관되게 이루어지면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김도훈 구루는 저와 함께 남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단순히 우리의 물리적 생존에 필수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이며 우리가 자연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지속적인 알림입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은 단순히 몸과 재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본질 자체와 재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방을 나오면서 변화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김도훈 구루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했고 천천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하루 동안 물을 마시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였고 매 모금을 작은 마음 챙김 운동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조언들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날이 지나주가 되면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화가 개선되었고 전에는 자주 있었던 두통이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더 활력 넘치고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체적 변화 외에도 더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의를 기울이고 매 순간 현재에 존재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구루와의 첫 강연은 제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더 많은 세션에 참석했고 각 세션은 물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건강과 웰빙의 모든 측면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했습니다. 그 세션들 중 하나에서 김도훈 구루는 과일과 그것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 다뤘습니다. 과일은 그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필수 영양소와 순수한 물로 가득 찬 생명력의 패키지입니다. 올바른 과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면 건강에 헤아릴 수 없는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그 후 특정 과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지식의 깊이에 놀랐습니다. 파파야는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운 과일입니다. 소화 효소가 풍부해서 소화를 돕는 것뿐만 아니라 면역 체계도 강화합니다. 파파야를 정기적으로 먹으면 소화 문제를 예방하고
심지어 피부 건강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김도훈 구루는 계속해서 다른 과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속담처럼 사과는 정말로 의사를 멀리하게 합니다.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을 돕고 심장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리고 건포도를 잊지 마세요. 이 작은 보석들은 영양소의 농축물로 뼈 건강에 탁월하고 빈혈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레몬을 언급했을 때 정말로 제 관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레몬은 그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 자체로 거의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철분 흡수를 돕습니다. 심지어 산성 맛에도 불구하고 체내 알칼리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김도훈 구루는 그 후 제 일상 루틴의 일부가 된 실천법을 공유했습니다. 하루를 레몬을 넣은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하세요. 그가 조언했습니다. 이는 밤 동안의 단식 후 몸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소화 시스템을 자극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비타민C를 공급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김도훈 구루가 이런 단순한 음식들을 얼마나 깊은 건강상의 이점과 연결시켰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50세 이상인 분들에게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만성 질병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저는 단순히 영양에 대해서만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우리 몸 안에 내재된 지혜를 인식하는 방식을 말입니다. 주가 달이 되고 저는 계속해서 김도훈 구루의 강연에 참석했습니다. 각 강연은 지혜의 새로운 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간헐적 단식의 중요성, 다양한 음식이 우리의 에너지 균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우리의 신체 건강과 정서적, 영적 웰빙 사이의 깊은 연결에 대해 배웠습니다. 어느 날 특히 영향력 있는 강연 후 저는 김도훈 구루에게 직접 다가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주 동안 저를 괴롭혔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구루님, 제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지식을 얻으셨나요?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지혜롭고 의식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김도훈 구루는 미소를 지었고 그의 눈은 연민으로 빛났습니다. 내 아들아,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먹는 과일, 우리가 숨쉬는 공기 속에 있죠. 지혜는 정보를 축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옵니다. 단순히 귀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 존재로 말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이 제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계속했습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실 때마다, 의도를 가지고 과일을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지혜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관찰하고 계속 질문하고 매 순간 삶이 제공하는 교훈에 열려 있으세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이 단순히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에 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의식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삶의 자연스러운 리듬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계속해서 제 실천을 깊게 했습니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시작했고 요가를 연습했으며 제 호흡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모든 행위, 물 마시기, 과일 먹기, 심지어 손 씻기까지를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생명의 기적과 재연결되는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지속적으로 느껴지던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더 잘 자게 되었고 낮 동안 더 활력 넘치고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깊은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고 일상생활의 가장 단순한 세부 사항에 존재하는 아름다움과 지혜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훈 구루와의 첫 강연으로부터 약 1년 후의 어느 날 저는 제 안에서 근본적인 무언가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있었고 특히 긴장된 회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해하는 대신 저는 차분하고 중심이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컵에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론 산곤의 물이었죠. 그리고 감사함의 물결이 저를 감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김도훈 구루의 가르침의 힘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신체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인 존재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현재에 존재하는 법, 현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평화와 균형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배운 것을 동료들과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이들이 제가 그랬던 것처럼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안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제 새로운 에너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차분함, 개선된 건강, 그들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작은 명상 그룹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에게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것의 중요성과 특정 과일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이 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실천을 채택하기 시작했고 그들 자신의 삶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런 그룹 세션 중 한 동료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배웠어요? 당신은 마치 구루 같아요. 저는 김도훈 구루와의 첫 강연에서 제가 느꼈던 것을 기억하며 그 상황의 아이러니에 웃었습니다. 저는 구루가 아닙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가 무시하기 쉬운 단순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는 법을 배운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계속 배우고 나누는 여정을 이어가면서 저는 오랫동안 제 세계였던 기업 생활 방식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뭔가 다른 것, 제가 받은 가르침과 제가 되어가고 있는 사람과 더 일치하는 것에 대한 부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꾼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그만두고 아유르베다 교리의 연구와 실천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재정적 안정과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김도훈 구루에게 제 결정을 말했던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가 기뻐하실 것이라고, 어쩌면 자랑스러워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대신 그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내 아들아. 진정한 영적 길은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연민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진정한 실천은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저를 깊이 울렸습니다. 저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제가 시작한 여정이 사실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저는 아유르베다와 다른 전체론적 치유 전통들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인도로 여행을 가서 아쉬람에서 몇 달을 보내며 고대의 스승들로부터 직접 배웠습니다. 약용식물, 고급 명상 기술, 깊은 영적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공부와 여행 중에도 저는 김도훈 구루가 가르쳐주신 기본적인 교훈들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올바르게 물을 마시는 것의 중요성, 의식적으로 먹는 것,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을 존중하는 것, 이 단순한 실천들은 계속해서 제 건강과 웰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직접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워크숍과 리트릿을 조직하여 제가 배운 것을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공유했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가르침들이 제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이런 워크숍 중 한 참가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실천을 매일 유지할 수 있나요? 항상 그렇게 규율적이기가 어렵지 않나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 여정의 초기에 제가 비슷한 질문들을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요. 규율은, 제가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실천의 이점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것은 자신을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당신을 영향하고 지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물을 마실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을 때, 충분히 숨을 쉴 때, 당신은 자신의 몸의 지혜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말을 하면서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참가자들의 주의 깊은 얼굴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제가 수년 전 느꼈던 것과 같은 변화에 대한 갈망,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삶에 대한 동일한 추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배운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여정이 저를 완전한 원을 그리게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단절된 회사원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만의 자기 발견과 치유의 여정을 시작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여정이 결코 정말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교훈, 새로운 도전, 성장하고 배울 새로운 기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물 한 모금마다, 의식적인 호흡 한 번마다, 현존의 순간마다 저는 계속해서 김도훈 구루가 저에게 찾도록 가르쳐주신 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는 이 여정의 모든 단계에 대해 감사함을 느낍니다. 저는 제 생명을 유지하는 물에 대해, 제 몸을 영양하는 과일들에 대해, 제 폐를 채우는 공기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해준 스승들의 지혜와 제 자신의 몸에 내재된 지혜에 대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 교훈들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진정한 지혜가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퍼져나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을 영향하고 지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잠시 멈춰보기를 권합니다. 물 한 잔을 들어보세요. 천천히 의식적으로 마셔보세요. 물이 여러분의 몸을 영양하고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단순한 행위 속에서 여러분은 깊은 형태의 자기 돌봄과 생명과의 연결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더 건강하고 의식적인 삶을 향한 여정이 복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한 행위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물 한 모금, 깊은 호흡 한 번, 감사의 순간, 그리고 이 작은 시작으로부터 가능성의 전체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 한 모금마다, 먹는 과일 한 입마다, 들이쉬는 숨 한 번마다 지혜와 치유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여러분을 통해 흐르는 생명의 기적을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들과 이 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모두 같은 생명의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존재의 광대한 바닷속의 물방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들을 통해, 우리의 의식과 연민을 통해 우리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치유의 물결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물을 마시세요. 여러분의 과일을 드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안에 거주하는,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공유되기를 기다리는 지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여정에 축복이 있기를, 여러분의 물이 순수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진 아름다움과 지혜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옴샨티,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